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죠.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시장 북핵 실험 이후로 낙폭은 좀 줄여졌지만 계속해서 좀 파란 불을 나타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한 주 시장부터 리뷰해 주실까요? 네, 최근 장을 보면요. 미국 증시도 사실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달부터 이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도 북한이 발사했던, 주초에 발사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가장 큰 화두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증시가 월요일 날 조금 노동절 쉬었다가 화요일 날 늦게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또 역시나 주중에 있었던 트럼프의 부채한도 협상 3개월 유예, 사실 부채한도 협상 3개월 유예는 호재는 아닙니다. 원래 미국은 계속적으로 재정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10월에 예정됐던 셧다운에 대한 우려 자체를 12월 달 정도로 연기한 수준이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미국 증시를 빨리 재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제 개편안 이런 흐름 자체가 빨리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제 또 다음 주 2주 있다 미국 FOMC 회의를 합니다만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조금 많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9월 달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이 조금 지배적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 때문에 난립니다. 오늘은 또 멕시코만 쪽에 지진도 발생을 좀 하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허리케인 하비가 왔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이름이 어마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는 모양인데요.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정유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 증시 자체도 사실은 지난주 합의 영향으로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자체가 주시장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하지만 이번 주에 가장 대외 부분에서 관심이 갔던 것이 바로 7일 날 있었던 22회 통화정책회의였는데 과연 드라기가 출구 전략을 이야기할까? 를 그냥 많이 경계했죠. 그런데 별로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월 600억 유로의 자산 매입은 계속 진행.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10월달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달 이상 미루는 흐름으로 대외 부분은 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월요일날 좀 급 하락했다가 오늘 오전까지는 좀 반등을 했었는데 조금 지금 오후 접어들어서 오늘장 코스닥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거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이번 주는 금융주도 많이 하락을 하고 또 사드 추가 배치가 이번 주 중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계속적인 급락, 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최근에 중국의 사공장도 가동을 하다가 말다가 또 그런 유형에서 트럼프가 엄포를 놨습니다. 한미 FTA를 재협상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폐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 자동차주에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러한 와중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끈 것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그런 흐름 자체가 코스닥에서 일단은 반도체주, 최근에 코스닥 반도체주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반도체주 쪽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정들이 있죠? 네, 다음 주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우리나라 이슈 중에서요, 일단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는데, 일단은 이제 전력수급 계획이다 보니까 좀 큰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주시장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많이 이야기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연, 현재 10%도 못 미치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이것 자체를 월요일날 좀 체크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화요일은 조금 이게 사실 원래 MWC는 2월 달에 열리죠. MWC 콩그레스가. 근데 원래 또 9월 달에 MWC 아메리카 2017이 열립니다. 14일까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또 많은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내년에 계속 많이 이야기되는 통신 쪽, 파이버 통신, 자율주행 이런 이슈가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그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아이폰 AC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 날 공개가 되죠. 시장 과연
세 가지 전기종의 OLED를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4.7인치인가요? 조그마한 그거는 기존으로 LCD를 가고 아마 5.5인치급 이상으로 OLED를 채택하게 되는데 일단 아이폰의 공개 자체가 또 과연 주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 여부는 12일 날 예정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BOE 통화정책회의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도 사실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도 지금 거의 제로 수준인데 지난달 회의에서는 2명 정도가 금리 찬성을 외쳤어요. 근데 지금 영국이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유로존 제조업 지수가 최근 2년 동안 좋아지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협상 본격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동결이 우위가 좀 지배적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요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 증시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그래서 제 카카오 흐름이 좋았습니다. 카카오가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을 하게 되죠. 보통 특례 편입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전날 14일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제 15일 날 거의 뭐 99.9%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신규 스마트폰을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결정이 났죠.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재 20%에서 25%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흐름 자체가 통신사 주가 최근에 시험했던 것처럼 조금 힘들었는데 일단 뭐 소비자 측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 자체 물론 또 소급 적용이 KT만 된다고 했던가요? 제가 좀 몇개 체크했었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좀 있겠습니다만은 신규 가입자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하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주 주요한 일정 살펴봤고요. 자, 그럼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반적인 시장 흐름 방향성 저희가 어떻게 잡고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이 아마 조정 보이는 게 과연 내일 북한이 돌발 행동을 할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지난 6차 핵실험은 생각보다 빨리 했고요. 최근에 다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발사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 장도 그런 경계감을 좀 가져갑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세울 건 아닌데 일단은 뭐 하든 안 하든 또 뭐 내일 안 한다 하더라도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속도를 보면 상당히 좀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는 좀 살아두는데 일단 그건 아니다 그래도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좀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돌발 행동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지수는 다시 2350선 이상으로 코스피는 좀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급은 잘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외국인은 사실 조금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계속. 그래서 외국인의 대형주는 좀 매도가 되는데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주라 그러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나면 거의 수급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략 섹터로 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투스타인데 다시 투스타입니다. 지수를 잡아주게 되면 오히려 지수 착시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코스피는 얼마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뭐 금융주라든지 화학, 철강 이런 게 우르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코스피는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다음 주 공략 섹터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하다면 역시나 뭐 3D 낸디안 관련 모멘텀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 내에서 조금 쏠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NC소프트 넷마블 게임즈가 달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컴투스라든지 이런 종 컴투스 게임빌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내수주들이 또 다음 주에도 간헐적으로 특히나 조금 더 압축하면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순환매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방향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